네, 우리 지역의 리더들의 시각을 알아보는 문광민의 리더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문상필 김대중 재단 광주 북구 지회장을 만나서 광주 지역의 현안과 과제에 대한 이야기 들어봅니다. 네, 지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먼저 CNB 시청자와 지역민들께 인사말 전해주시죠. CNB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 겨울 갈수록 추워지고 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감기 조심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회장님. 올 한 해도 벌써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십니까? 저는 올해 기억에 남는 일이 좀 많이 있습니다. 네, 특히 제가 세계 장애인 사격 월드컵 대회를 치렀는데 네, 저희 대한민국 팀이 3연속 종합 우승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페루 아세안 게임이 항저우에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종합 우승, 두 번째 우승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광주 공동체 제가 상임 대표로 있는데 이 상임 대표로 있는 단체에서 필리핀에 있는 수상 가옥에 다리도 좀 놔드리고 네, 또 휠체어나 목발, 컴퓨터를 직접 제공해 드리기도 했고요. 네, 특히 김대중 재단 광주 지부장으로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김대중 평화 합창단을 만들어서 열심히 김대중 정신을 알리는 데 노력하고 있는 것이 성과라고 하면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지역을 위해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어떤 또 활동들을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제 지역에서 지난 얼마 전에 문상필의 도전 희망이라는 출판 기념을 했는데요. 네, 지역의 소상공인들도 뵙고 또 어려우신 분들도 좀 뵙고 그리고 장애인들이나 이런 분들 뵈면서 우리 지역에서 작은 희망이라도 좀 만들어 가지고 네, 힘들고 어려운 이 시국의 전국에서 그분들에게 웃음이 좀 피어나는 그런 과정과 구조를 좀 만들려고 열심히 희망 찾기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두 질문에서 봤듯이 정말 바쁜 날들을 보내고 계시는데 특히 지회장님께서는 광주 북구에 42년 동안 거주하시면서 또 지역 현안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예. 있으시죠. 올해도 눈에 띄는 일들이 많았잖아요. 뭐니 해도 이번에 올해 있었던 일 중에서는 뭐 지하철이 계속 진행되면서 네, 굉장히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줬던 것 하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여전히 군공항 문제와 민간공항 이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시민들이 언제 해결될까 고민하고 계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호남 고속철이 이제 한다고 하니까 이에 대한 고민들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네. 달빛촉도 그리고 초창기에는 가뭄 문제 때문에 상당히 우리 시민들이 마음을 조마조마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일들이 올해 기억에 남습니다. 네, 뭐 앞서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최근 호남고속도로 확장 공사 추진이 예. 확정됐습니다. 우려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이게 자그마치 한 15년 이상을 끌어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네, 잘 되면 너무나 좋지요. 네, 그리고 용봉 진입로가 들어간다고 하는 것 자체도 오랫동안 광주 북구민들의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네, 자그마치 15년간 끌어왔던 사업인데 이번에 잘 된다고 하니까 진심 어린 박수를 보내는데요. 네, 걱정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시민들이 양 몰라서 두 가지 정도 문제를 말씀드리면 네, 첫 번째는 11.2km 정도 되는 구역에 네, 예산이 7,900억 정도가 드는데 그 비용의 절반을 광주시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네, 2013년도에 이런 협약을 맺어가지고 아마 시민들은 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문제는 지하철 2호선 2구간 문제하고 또 용봉 IC와 독립 IC, 서광주 IC의 공사 기간이 네, 맞물리는데 교통 대란이 그렇지 않아도 너무나 심각하거든요. 네, 하루 평균 13만 정도가 그걸 이용하는데 네, 북구민과 광산 구민들에게는 지옥 같은 지옥 교통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네, 이에 대한 대책을 전혀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북구에서는 일순환로로 공간 그리고 현대아파트에서 오치동 가는 공간 한 860m 정도 네, 그리고 신안교에서 광천 IC까지 가는 이 광천 도로까지 가는 거리를 세 개의 곳을 우회도로를 만들어 달라고 하고 있는데 네. 광주시에서는 예산이 없어가지고 전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에 대한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뭐 지하철 2호선 2단계 공사 예. 곧 착공이 시작하게 됐는데 교통 대란 지회장님께서는 어떻게 뭐 또 대안을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지금 뭐 대란 문제뿐만 아니라 이건 뭐 예산의 문제까지 포함되는 네. 것이지만 교통 문제가 거기에 하루에 13만이 다니면서 그렇지 않아도 엄청나게 많이 밀리거든요. 네, 그 밀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 가지 정도의 우회도로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 네,
광주시 예산이 그걸 단돈 매독도 할 수 없는 구조가 돼버렸기 때문에 네. 이거 해결할 수 없다는 문제인 것입니다. 지금 그 호남고속도로 순환도로 포함해서 그 포함 도로가 11.2km인데 네. 그중에 8차선 하는 공간이 용봉 IC, 서광주 IC, 동광주 IC 그 구간을 8차선으로 하고 나머지 6차선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네. 그 공간이 너무나 막힌 공간이었습니까?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회 도로가 반드시 필요한데 지금 광주시에서는 그에 관련된 고민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고 네. 또 주민들도 엄청난 고민이 있을 것 같은데 공교롭게도 그 시기가 지하철 2호선을 하는 그 2단계 시기와 장소와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호남고속도로 확장 포장이 네. 이렇게 겹치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당분간 뭐 10년 정도는 너무나 큰 교통 대란에 빠져가지고 힘들어할 것이다 이렇게 네. 생각하고 있어서 최소한 지금 정도나에는 우회도로 3가지 방안 중에서 기본적으로 착수할 수 있는 예산도 좀 편성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최근 중앙정부의 지자체 예산 삭감 때문에 많은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예. 있는 상황입니다. 광주시 상황은 어떻게 보시고 계신가요? 이번에 내년 예산이 6조 9천억 원 정도가 되는데 네. 올해 예산보다 2,010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네. 더구나 문제는 광주시 자체적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수입 또는 기타 외 수입들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상태이고 네. 더 문제는 국가 지원 예산이 이번에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올해 광주시가 1,000억 정도를 채권 발행을 했고 지방채를 발행했고 내년에는 3,000억을 발행한다지 않습니까? 네. 그러게 되면 그 3,000억 중에서도 지금 우리가 지하철 공사하면서 2조 8천억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 1조 1,500억 정도를 광주시비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것 넣기도 빠듯한 구조입니다. 그런데 더 계속해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구조는 네. 되지 못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광주시에서는 나올 돈은 없고 누가 지원해 준 돈도 부족하고 그렇다고 해서 일정 정도 한계는 있지 않습니까? 네. 광주시 예산을 줄이는 한계가 있으면 갈수록 이제 줄이다 보면 시민의 질이나 향상 시민의 질은 많이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통이 시민들에게 그대로 전가될 텐데 이에 대한 대책들이 어떻게 마련돼야 할지는 저도 아직은 답을 못 찾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전방 일신 방직 부지 개발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최근에 가장 심각하게 공공기여금에 대한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상업용지는 공업용지가 상업용지로 되면 땅값이 굉장히 많이 폭등하기 때문에 네. 그 차액의 일정액을 공공기여금으로 해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는데 그 요구가 잘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예산의 한 54.8% 정도를 공공기여금으로 한다고 하니까 대략 한 5,900억 정도가 들어오면 그것으로 시민들의 삶을 보장하는 방법이나 또는 상업시설이나 또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진행된다고 보는데요. 저는 그런 과정에 좀 아쉬운 것은 있습니다. 네. 뭐냐면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들어오고 나서도 그 주변에 있는 상가들 또는 상인들이 네. 피해를 좀 덜하는 그런데 광주시는 최소 피해 원칙을 정해놓고 나중에 논의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저는 가능하면 지금부터 논의를 활발하게 해서 네. 어떻게 하면 시민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줄 것인지 네. 최대 이익은 뭘로 줄 것인지를 고민을 먼저 한다면 잡음 없이 될 것 같은데 이 신세계백화점 쪽으로 들어오는 쇼핑몰이나 네. 또 임동으로 들어오는 전남방 일시방에 들어오는 쇼핑몰이나 그런 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저는 상당히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밖에도 광주 지역의 주요 현안은 무수히 남아 있습니다. 내년에 풀어가야 할 숙제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이에 대해 할 말씀 해주시죠. 뭐라고 말씀드린 것보다는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은 시장이 새로 와서 하고 싶은 일은 많을 것인데 예산은 없는 구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예산을 늘린다고 하는 방법은 크게는 자체 수익을 많이 늘리는 것. 그런데 이건 구조적으로 부자 감세나 종부세나 이런 것이 줄어드니까 세금이 많이 들어오지 않을 것이 네. 아닙니까? 보통세가 줄어들고 빠지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시가
빌려줬던 건물에 세금 받는 문제나 자체 수익을 만드는 문제인데 뭐 경기가 안 좋으니까 당연히 안 들어오는 문제이고, 그렇다고 해서 국가가 뭐 광주광역시만 예산을 듬뿍 줄 수 있는 구조도 못 되고, 최근에 광주시의 반도체 사업도 막 떨어져 버리고 이런 구조였고, 또 글로벌 대학 이런 것도 막 떨어져 버리고, 그래서 광주 시민들은 상당히 윤석열 정부의 반감이 좀 심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 보면 결론은 있던 사업을 대폭 줄여서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내년 사업은 올해보다 30%를 줄인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면 거기에도 따른 굉장한 시민들의 불편함이 많이 있을 것인데, 지금 광주시가 해결할 가장 큰 문제는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도 한계가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뾰족한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곤욕스러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광주시가 어떻게 예산을 잘 하고 건전 예산 확보를 위해서, 또는 이제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고민할 것인가가 저는 가장 큰 숙제인 것 같고요. 우선은 뭐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하는 것이라 생각이 네. 듭니다. 두 번째는 지하철 공사가 되면서 굉장히 안전의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네. 어떤 분들은 뭐 사고로 그런 경우도 있고, 어떤 분들은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안전 대책이 굉장히 심각할 것 같은데, 그에 덧붙여서 차악이 돌아오는 호남 고속철하고 관계해서 이것을 어떻게 동시에 되면서 네. 엄청난 교통 대란이 될 텐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답은 내놓으셔야 할 것 같은데, 물론 고민하시겠지만 시민들이 안전하게 고민이 해소되지는 않은 것 같아서 걱정이 납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청자와 지역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광주 시민 여러분, 지금 광주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정치 지형도 민주주의로는 갈수록 후퇴하고 있고, 우리 서민 경제는 갈수록 힘들어져 있고, 내 집을 가지고도 담보 맡기고 돈을 막 빌릴 수 없는 이런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굳건하게 광주와 호남에서 그 단단한 나눔과 연대의 정신을 가지고 지켜내고 이겨냈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절망하지 마시고 희망을 갖고 내일을 준비하는 우리 광주 시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지역에서 작은 불씨 하나 희망 만드는 데 역할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